와, 나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어딘가 미디어로 나가는 방송에서 질문 처음 들어봐. 나 지금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미에서 제가 이런 분위기로 나오는 거 좀 처음인데 좀 부끄럽지만 저와 딱 어울리는 교양과 정보가 넘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제가 SBS에서 현재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이라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SBS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와,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에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가 중간에 뭐 마약, 불륜 혹은 그 산부인과 쪽에서는 질 어머 내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네. 이런 거를 다루기가 저희가 조금 힘든 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만들자 해서 박수채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종이 이거 제가 던진 건데 괜찮아요. 이런 아주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직접 썼습니다. 큐카드도 사실 공책 오려 만들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5회, 10회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첫 단추가 거시기 해야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시기해야 이거 뭡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매고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바로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숙녀 캠프의 그 꺽다리 변호사, 제 친구 양렬의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양나래 지금 우리 한 앵글에 같이 잡힐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점프할 때마다 말하시면 돼요. 시작. 안녕하세요, 양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미 친구예요. 자, 저희가 또 90년생 친구입니다. 저 다며 가져오세요. 다며 가져오세요. 아무리 유튜브여도 너무 과한 것까지는 노출되면 노딱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다들 내용에 집중 못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난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좋겠어. 원래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직업 특성상 변호사님인데 네. 저희가 또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한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쇼라 라랄랄라 본격적인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뱉는 건 아니지. 사실 우리 나래 변호사님에게 정이 진짜 많이 가는 게 이런 털털한 모습, 이런 거 너무 멋있고. 나 진짜 도도한 척 하고 싶은데 도도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헛구역질을 3번을 했어요. 무게 잡고 있으실 때 나 지금 너무 푼수 같으면 말해줘야 돼, 제발. 플리즈. 난 너무 푼수 같으면 말해줘요, 제발. 푼수 같아요. 사실 나는 처음 1회인데 저를 불러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보답을 해야지. 아니, 양날이 아니면 누가 여길 나와, 이래. 진짜로. 나 진짜 그래서 오늘 다짐한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날이다. 아니, 혹시 이런 모습 방송에서 보여진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없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우리가 진짜 최고. 그래놓고 나중에 세미 씨 다 편집해주세요.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고. 나 진짜 인성 폭로합니다. 뚝뚝뚝. 우리 변호사님은요,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솔직히 남자 만날 때 좀 힘들어요. 특종! 양날의 남자 만나기 힘들어. 이유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랑 만나면 빡셀 것 같다. 싸울 때도 진짜 엄청 막 칼같이 싸울 것 같고, 절대 말해서 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뭔가 꼬투리 잡히면 탈탈탈 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원래 중이 제 머리 잘 못 갖는다고 저는 막상 연애할 때 그냥 한없이 너그럽고 다 퍼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 남자한테만큼은 웃음을 그렇게 주진 못하거든요. 그래. 내 남자한테는 여성스럽고 싶지. 맞아. 웃겨주는 것보다는. 이 부분 어차피 다 편집이에요. 야야야! 야야야! 자, 그럼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혼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이 자료.
불륜, 바람. 맞아요. 바람이랑 외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오는 거.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불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을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너 바람 폈어? 당장 이혼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한번 용서해줄게 했는데도 용서해준다고 하는데 왜 틈만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 당신 자꾸 이러는 거 뭐 의부증이야 의처증이야 이러면서 한 번 용서해줬는데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뭐 배우자가 이러는 걸 의심한다고 오히려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러면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 저는 불륜이 이혼 사유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제로 바람 피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많아요. 진짜 많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기는 있구나. 잠깐만. 귀걸이 이렇게. 네. 이런 여자야. 난 이런 여자고.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내 의뢰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변호사님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님이 직접 한 건 아니어도 봤던 사례 중에 와 이건 좀 심했다 했던 뭐 이혼 사유 같은 거 있어요? 불륜이라는 건 결국에는 유혹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어. 뭐 흔들렸어. 그러면 그 자체가 충격적이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가령 내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주지은 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양나래 변호사님 저 팬이었어 이러면 갑자기 난 사겨. 난 사겨. 내 이상형이에요 주지훈 씨. 진짜? 내 건데? 이상형 겹치면 안 되는데? 우리 클럽 가지 마요. 절친, 우리 헌팅하지 마. 우리 절친 조건이 이상형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 주지훈 씨가 알잖아. 이상형이에요? 저 눈 잡고 코 높은 남자. 난 몰라. 우리 그러면은 남자는 따로 만나자. 아 진짜 우리는 진짜 나 진짜 난 몰라. 나 진짜 약간 좀 정색할 뻔했잖아. 우리 진짜 남자랑 같이 그러면 놀자. 우리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금지. 그치. 우리 좀 사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주지훈 씨가 와서 막 이렇게 유혹한다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유혹이 왔다. 그래서 불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불륜 사례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누구나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해봤다는 불륜 사례들이 뭐냐면 가족들 사이에 있는 불륜이에요. 가족들 사이에. 사실 저도 변호사 하기 전에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저는 언니가 있어요. 친언니. 우리 쌤이도 친언니 있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결혼을 했어. 그럼 우리한테 형부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형부랑 처제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보면 내가 우리 형부랑?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 가족 간의 부정행위가 꽤 있어서 이거는 막 변호사들도 처음에 전연차들은 뭐야 어떻게 가족 간에 불륜이 있어 이러는데 변호사 연차가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그리고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가사법 전문이다 이러면 가족 간 불륜은 다 한 번씩 해봤지 누가 안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돼. 그 형의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동생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나하고 내 남편이 있죠. 네. 그리고 내 남동생하고 남동생의 와이프가 있죠. 근데 내 남편하고 남동생 와이프하고 부정행위 나고 거기는 또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쵸. 그게 근데 사실 피가 안 섞였어도 그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냐면 가족끼리는 우리가 명절에도 같이 여행 가기도 하고 특히나 자녀들 있으면 우리가 공동육아라고 해가지고 같이 캠핑 가거나 네, 같이 놀러 놀러 다니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 가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어떻게 걸려요? 아유 아니 어떻게 걸렸는데 거의 막 근데 뭐 다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맞지? 아니 근데 여기서 딱 걸린 것 중에 와 이렇게도 걸릴 수 있구나 했던 거 있어요? 저는 조금 제일 이렇게 표현 뭐라고 표현해야지 약간 없어 보인다? 찌짠하다? 찌질하다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카드를 긁으면 카드 명세서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현금을 쓰려고 하잖아요. 네. 불륜 상대방 선물을 백화점에서 사준 거야. 근데 설마. 현금으로 사줬지. 현금으로 현금으로 사준 거야. 안 걸릴 수 있어. 안 걸리려고. 그런데 포인트 적립은 또 자기 번호로 야!
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야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야 카드로 안 사고 현금으로 샀는데 그 포인트 그거 적립 그거 포인트 적립은 했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뜰해. 아니 근데 그렇게 알뜰한 사람이 두 집 살림을 왜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질문지에 없는 거 막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던졌어요. 진짜 불륜한다 바람 피운다 하면 딱 이거거든요.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바람 피우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회생하고 있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람을 피우려고 하면 내가 돈을 써가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온갖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유혹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돈을 쓰게 만들면서 부정행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와 근데 유부남인 거 혹은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돈 쓰는 상대방도 대단하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 어떻게 유부녀를 만나? 개인 회생하고 그런 사람 왜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의 언변이 마치 사기꾼처럼 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난 정말 널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고 아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너야. 남자는 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혹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내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나한테 절대 재산 안 주실 거야. 우리가 그 재산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믿어라고 하겠지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이 사람도 진짜 딱하다. 진짜 사랑하는 건 난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니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안쓰러워하고 애정하면서 막 그리고 나 알죠? 하면 안 되는 건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더 안달복달하고 그게 마치 세기의 사나이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니까 인터넷 쇼핑몰 막 봐. 막 보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딱 품절이 돼. 그러면 그때 미치는 거죠. 돌아버리지. 살걸. 근데 갑자기 품절이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샀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근데 그쵸? 품절이 풀리잖아. 막 잠깐만. 남아 도나? 이게 나 좀 사치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안달복달하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다.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 이게 뭐 방금 비유하신 것처럼 품절이 풀리면은 또 남아 도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륜 상대한테 이혼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근데 어떻게 진짜 정확하다. 이 심리가 정확히 불륜 관계에서도 먹혀들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막 세기의 사랑이라고 막 느껴. 그래가지고 막 이혼해. 이혼하면 너 가질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상 이혼을 하면은 그러면 두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륜이어서 가정을 버리고 온 경우에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든 마음이 변해요. 가령 가정을 깨고 온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꼭 얘를 만나야 될까? 얘 말고도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왜냐면 내가 가정이 있을 때에는 내가 가정이 있다고 알면서도 만나주는 건 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쉽지. 내가 가정이 있는데도 날 사랑해주니까 너무 좋지. 근데 막상 내가 이혼을 했는데 잠깐만 난 이제 이미 자유의 몸이 됐고 요즘에 뭐 돌싱이 흠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굳이 얘를 만나야 될까? 그런 말 있잖아. 한 번 바람피는 건 어렵지만 그 다음은 쉽다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무슨 경우요? 왜냐면 이혼하고 온 사람 말고 상대방이 미혼인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이혼을 시켰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대 입장에서도 이혼을 한 사람이 얘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너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왔는데 그럼 널 날 더 사랑해줘야지. 날 더 아껴줘야지 하는데 이런 게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줬고 근데 뭐 네가 이혼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질려. 그것도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깨고 왔을 때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바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신중히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하면 안 돼. 삶이 망가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혼 사례 이야기하고 불륜 사례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거는 꼭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이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자기가 그나마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준 어머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에는 너무나 인고 부부였어요. 이런 애처가가 없다.
너무 잘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랑하고 믿는 나머지 경계를 느슨히 했던 거예요. 너무 믿으면 어련히 잘해야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데 배우자가 그걸 너무 악용한 나머지 나 친구들이랑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나서 그런 여자를 만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계기가 그 무슨 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도 드라이브가 있고 무슨 네네, 클라우드가 엔드라이브?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다가 폴더에 연도별로 무슨 사진이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 사진첩 안에 남편이 이렇게 상간녀하고 찍은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숙박업소에서 뭐 이렇게 좀 야릇한 느낌으로 찍은 사진들도 있고 한 거예요.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어머님은 만약에 우리가 설악산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여보 우리 설악산 좀 가보자 하면 남편이 아유 설악산 가면 좋지 근데 산까지 언제 올라가 하면서 아내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곳은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는데 그 폴더에 막 그 여자랑 설악산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더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믿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폴더가 연도별로 많기도 많고 여행지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이혼해도 이런 여행지를 갈 수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진들을 다 봐버려가지고 나랑은 안 왔는데 여길 왔었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어딘가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네요. 이야기했으면 하는 거에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배우자 사랑하고 믿는 건 좋지만 너무 전적으로는 믿지 말아라. 맞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믿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풀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어머님의 말씀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저도 동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노력이죠? 부부이든 연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전 그것도 궁금해요. 변호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불륜 때문에 혹은 뭐 바람 때문에 외도. 근데 또 찾아온 적 있어요? 그쵸. 많이 있어요. 네. 해결했는데 그 상대방이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변호사님들이라면 에이 그런 사람 한둘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주 오면 비용도 뭐 할인해주거나 너 너무 웃기다 이거. 이거 너무 웃긴데. 안돼 그거 할인 안 해줘요. 왜냐면 자주 온다고 일이 덜 쉬운 것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 양렬희 변호사님이 10년차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들었던 사건 중에서 아직도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충격적인 불륜 사건 같은 거 있어요? 한잔 들이키고 얘기하면 되겠다. 변호사여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1년차 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당사자분들이 뭔가 드라마에서는 막 증거 같은 걸 현장에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약간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네. 이거잖아. 저 멀리서. 잠시만요. 증거 제출합니다. 하면서 딱 반전으로 완전 사건이 뒤바뀌는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전연차 때는 아직 어리고 파릇파릇한 20대고 그 세상 물정을 정확히 잘 모르던 그때였는데 이제 증거를 있는 그대로 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제 당사자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배우자가 이제 불륜을 하거나 했는데 불륜을 할 때 쓰는 그 다양한 그 성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송에서는 물건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저한테 주셔야 되는 줄 알고 그걸 택배 박스에 넣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증거라는 뜻은 이제 쓰던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저도 그래서 뭐냐 이게 사용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분은 그게 당연히 이제 그 물건으로 돼야 되는 건 줄 알고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증거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죠. 증거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니 택배로 박스가 오니까 저도 놀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열었네. 따라라라란 언박싱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죠. 아,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다. 가장 슬펐던 사연이 있나요? 진짜 아직도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냐면은 부모님의 불륜을 엄마가 바람을 피웠던 아빠가 바람을 피웠던 엄마가 아빠의 바람을 모르고 아빠가 엄마의 바람을 모를 때 자녀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아기가 혼자 전전긍긍 하다가 이거를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알아보고 뭐하고 하다가 뭐 상담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면 저도 너무 놀랬던 적이 있고 사실은 성년 자녀가 안 경우에도 대학교 1, 2학년이라고 해도 사실 아직 완전히 이렇게 어른이 됐다고 하기에는 어린 나이잖아요. 요즘에 특히 대학교 1, 2학년은. 근데 애기지.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혹은 아빠의 바람을 먼저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전전긍긍하고 우울증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불륜 때문에 배우자뿐만 아니고 가정 전체가 진짜 너무 힘들어지고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생기거든요. 아무리 성년이어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그 부모님 일방의 그 불륜을 알게 되면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난 남자 못 믿어. 여자 못 믿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불신 생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그러겠네. 네, 자녀들한테도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싸우는 것만 봐도 슬픈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진짜 발견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불륜이 들키게 된 계기도 되게 좀 가지각색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썰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내 남편을 막 반겨. 맞아. 말이 안 되잖아. 나를 안 반기는데 내 친구의 강아지가 내 남편을 막 또 오셨어요, 주인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썰 같은 거 있어요? 어이없게 그냥 바람이 들킨 그런 이야기 들은 것 중에는 저도 이제 와 이거 블루투스 조심해야 된다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차 타고 갈 때 핸드폰 블루투스 이게 연결해 놓잖아요. 전화 오면은 그 스피커폰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고 이제 갔어. 네? 휴게소에 온 거예요. 그럼 나 편의점에서 뭐 사올게 하고 핸드폰을 들고 편의점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편의점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졌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 있을 때 그 뭐 내연녀한테 전화가 왔겠죠.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어. 근데 블루투스 연결은 끊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여보세요라고 했지만 편의점 마시면 여보세요 하고 안 들린 거네. 있지만 왜 여보세요? 전화 아내가 안- 있는 차 안에서 그 내연녀가 자기야 뭐해? 연락 제대로 안 해? 뭐 와이프랑 놀러 가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 차 안에 있던 아내가 그 불륜의 전화 통화를 실시간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 옛말이 맞아. 진짜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 맞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불륜이 블랙박스를 발견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 제출하는 것도 블랙박스 녹화본을 제출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출 많이 되죠. 근데 네. 이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님들께서. 예상 다들 되시죠? 와 나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어딘가 미디어로 나가는 방송에서 질문 처음 들어봐. 진짜 작가님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사실 차라는 공간이 진짜 불륜하기 좋은 장소잖아. 그럼 거기서 이상하고 요상 막 그런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만 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나 지금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질문 카메라 없을 때 주로 받는 질문이거든요. 나 유교벌이란 말이야. 있다 없다. Yes or no. 근데 엄청 많이 듣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 증거일 때도 듣고 상대방이 낸 것도 들어야 되니까 진짜 너무 부끄럽다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둘만에 있는 장소에서 여기서 이제 또 힌트들이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사랑을 나누고 있어. 무슨 사랑인지 몰라. 뭐 대화일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자기야 막 그런 막 요상한 소리가 들려. 자기 3년 동안 변함이 없네? 이거 증거 아니야? 3년 동안. 그럼 무슨 뜻이야? 3년 전부터 바람을 폈다는 거야. 이렇게 증거 잡은 적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만큼 변호사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이 속기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증거를 제출할 때 음성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판사님이 이 음성 파일을 판사님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녹취록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 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리는 거 우리가 적는 건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된 자격증을 따신 속기사 사무실에 그 음성 파일을 맡겨서 그럼 속기사 사무실에 있는 그 속기사님들이 그걸 듣고 남자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증거를 보면 한 번씩 이분도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 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도 그 녹취록에 그 대화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숨소리가 가득 차. 그러면 이제 속기사님들도 가끔은 이제 들리지 않는 표시하면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대사 중에 괄호 열어서 괄호에 지문으로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기사님들도 이렇게 적다가도 거친 숨소리. 뭔가 난 얘기해봐요. 괜찮아. 아이고 뭐. 야, 한 잔 더 마셔, 나래야. 한 잔 더 마셔라. 나올 거야. 아니, 나 뽑아내고 싶은 게 아니라 존나 궁금해. 아니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딱 듣고 증거 있다 그러면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그거 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만 그 증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 간혹 이게 내가 판단이 불분명할 때에는 회의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죠. 제가 이 증거 소리를 들었을 땐 이거는 그렇게 부정하게 들리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기로는 그런 소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들리나요? 하고 회의할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너무나 명확하다 이러면 굳이 그걸 다 같이 듣고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증거이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인지만 판단할 정도만 딱 듣고 증거로서의 능력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뭐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둘이 차 안에서 엽떡 먹었어요. 분명히 신음소리인데 엽떡 먹었어요. 맞아, 매워서 내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글로 보면 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거친 숨소리 이렇게 하면 숨소리는 거칠 수 있어요, 진짜로. 전 천식이 있어서 가끔 이제 호흡기가 안 좋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소리가 거칠거든요. 그럼 진짜 나 호흡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녹취록도 내면서 음성 파일을 같이 내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음성 파일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서면에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나요? 10년을 키우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많은 일이에요.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고 해가지고 내 친자로 내 자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호적에서 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친자면 호적에서 파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하지만 법률상 불가능한데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자녀로 되어 있으면은 그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아예 없앨 수 있구나. 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그치. 자식이 아닌데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소송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면 10년 동안 모를 수... 근데 또 막상 키우는 정이 있고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 부부는 닮지 않았지만 뭔가 고모는 닮았다 혹은 친척 중에 누구를 닮았다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 얘 할머니 닮았어. 너는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키가 큰 거야. 당연히 우리 부부가 아닌 누군가는 당연히 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의심을 못하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진짜 많아요. 이건 제가 한 사건만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정말. 이 가사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은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는 당연히 해봤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 멘트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아예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죠. 진짜 별의별 거 다 보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류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거 뭐다? 동아리. 동아리 굉장히 많죠. 그 야한 영화 중에 동호회의 목적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괜히 야해 제목만 봐도. 제목이 동호회 목적. 무슨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산책 동호회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뭐 그것뿐이 아니라 뭐 러닝, 많죠. 골프, 그 스쿼시, 스쿼시 등등등. 등등등 뭐. 진짜 이런 데서도 불륜이 많이 생기나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어떤
어떤 종목이 많아요 이게 아니고 아. 성비가 맞으면 성비가 고루고루 있는 동호회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기축구다 하면 남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륜이 생길 수가 없죠. 조기축구에서. 그리고 뜨개질 동호회.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륜이 생기기가 어렵죠. 아. 근데 사실 뭐 골프다, 테니스다 이런 것들은 남녀 성비가 좀 잘 어우러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취미가 공통으로 되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도 잘 되는데 남녀 성비도 잘 맞고 이렇다 보니까 그 유혹이 많아지는 상황에 놓여서 동호회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많아지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안 그러신 네. 분들이 엄청 굉장히 많고요. 많지만 네, 네, 네. 그리고 요즘 불륜 커플이 많이 생기는 루트가 뭐 시대마다 많이 변화가 되니까 요새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불륜 그런 루트는 뭐예요? 인기 루트. 못 보던 게 생겼다 하는 게그 온라인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도 뭐 당근마켓 지역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당근마켓? 그런 지역 소모임 같은 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임들에서 부정행위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바람피면 문자, 뭐 카톡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당근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눈을 속여야 되니까 당근에 매물 하나 올려놓고 그 매물 거래하는 것처럼 그 메시지창 하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티가 안 나겠네. 거래하는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하나. 만약에 막 그 당근 소리가 당근 이렇게 나면은 뭐야 하면 아 저번에 그 당신이 팔라고 한 거 그거 올려놨는데 아 자꾸 이 사람 찔러보기만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불륜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유명하죠. 금사 카페라고 해가지고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약어들이, 그러니까 약칭, 은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은어들이.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려면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아예 몰랐는데 사건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 상대방이 쓴 게 이게 이런 은어예요라고 주장을 해야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뭐 기기 커플 이런 것도. 뭐. 기기? 기기 커플은 기혼자, 기혼 남자, 기혼 여성이면 기기 커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있는 게 너무 소름 돋아. 원남이 이렇게 원남이가 원남이는 뭐야? 원고의 남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불륜녀인데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난 피고고 그 와이프는 원고잖아요. 그럼 원고의 남편이면 원남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씁쓸하죠. 예전에는 저도 막 이렇게 하면 지금은 당연히 뭐 원남이 뭐 이렇게 얘기할 기기 커플 이렇게. 별의별 용어를 다 알겠네요. 그럼요. 그럼 불륜 남녀가 많이 가는 장소 정해져 있다던데 뭐 으슥한 카페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뭐 차 안, 산속 내가 예상해봐. 내가 불륜을 저지를 리 없지만 난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뭐 있어요? 불륜들이 많이 가는 카페? 에이 근데 이거는 사바사 케바케 어디든 다 가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부모님이 카페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지역은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잘 됐는데 없애버렸대요. 너무 많이 와서? 불륜의 장소가 돼버린 거야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너무 양심상 이걸 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없앴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 유튜브를 하니까 저희 PD들 맨날 하는 거 있어요. 변호사님,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 혹은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 막 이런 거를 특정해 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그럼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 피우고 피지 않는 사람 피지 않고 그리고 바람 피울 사람은 어디서든 펴요. 집 앞 놀이터에서도 바람 피우고 어디 숨어서 피우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자, 그럼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양날의 변호사 제 이름 치면요 제 채널이 바로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뭐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첫 게스트로 왔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 코너 내 느낌 왔어. 이거 잘 될 것 같아. 좋죠. 이거 느낌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박수채에서 만난 인연이잖아. 맞아요. 그 박수치 때 이런 얘기 못 해가지고 나 솔직히 막 마음이 쿵툭쿵툭 했거든. 그래. 또 우리가 박수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맞아. 없어요. 매일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수채 언니의 수다가 치지. 이겁니다. 원래 이러신 분인데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이 얼굴을 막았거든요. 세미나를 오픈돼 있습니다. 또 나 너무 푼수 같았어. 네. 우리 나래야 술 마시러 가자. 가자. 와!